안녕하세요. K경제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심장, 울산 공장. 그 거대한 공장의 숨소리가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잔혹한 변화의 파도를 통째로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상상이 되십니까?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큰 울산 공장 부지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초거대 공장.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움직이는 인간은 고작 880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울산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땀을 흘리고 부대껴야 겨우 돌아가던 그 방대한 공정들이 미국에선 단 880명의 손끝에서 마무리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생산 현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잔혹한 효율의 끝판왕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880명조차도 현대차에게는 일시적인 수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춤추는 모습으로만 보았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도 전의 기록이니까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0.01mm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제 괴물들이 이미 공장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용접기를 들고 사람이 허리를 숙여 볼트를 조이던 낭만적인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서늘한 현실 앞에서 울산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울산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섭니다. 노조의 파업 깃발은 하늘을 찌르고 확성기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할 경영진의 표정에서 다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묘한 안도의 한숨과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 파업하십시오. 덕분에 로봇 도입 명분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라는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노동자들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칼을 꽂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로봇이 만드는 게 차값도 싸고 결함도 없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킹산직이라 불리며 억대 연봉을 구가했던 그 화려한 신화는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울산이 왜 이렇게 차가운 유령 공장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오만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회사를 기계라는 냉혹한 파트너와 손잡게 몰아넣었을까요? 그 비극의 씨앗은 우리가 상생이라고 믿었던, 하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어느 화려한 황금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를 쓰면 무엇이든 들어주던 그 달콤한 시절, 노조가 국민의 질타를 한 몸에 받으면서까지 고집했던 그 황당한 요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수하려 했던 기득권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현대차 노조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킹산직이라는 이름은 선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죠.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자녀의 학자금부터 본인의 건강관리까지 회사는 노조가 붉은 띠만 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따리에 싸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황금기가 이어지면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초심은 서서히 투쟁뽕이라 불리는 탐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의 세습입니다. 내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 이것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데 누구는 부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그 문을 하이패스로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을 외치던 노동운동의 본질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선배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니 신규 채용은 막히고 청년들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내 주머니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서글픈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작업 중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해야 하니 24시간 내내 와이파이를 끊지 말라는 요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성한 일터여야 할 공장을 거대한 PC방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황당한 것은 파업 중에도 임금을 100% 보전해달라는 억지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의 대원칙조차 그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수천억의 손실을 보든 말든 내 월급 봉투는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 고집. 국민들은 이들의 행태를 보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로봇을 써서 차값이나 내려라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노조는 그 경고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회사는 이 모든 억지를 묵묵히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생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이자 은밀한 작별 인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측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등 뒤에서는 노조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용히 칼을 갈아온 정의선 회장의 그 섬뜩한 선택. 노조가 투쟁의 승리에 취해 축배를 들던 그 시각, 과연 현대차의 지휘실에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1조 원의 적자를 비웃음으로 승화시킨 그 냉혹한 반격의 서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노조가 승리의 축배를 들며 현대차의 수장 정의선 회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판돈을 걸었습니다. 때는 2021년, 현대차는 무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춤이나 추는 로봇계를 사느냐,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돈 먹는 하마를 왜 데려오느냐며 비아냥 섞인 질타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건 정 회장의 치밀한 성동격서였습니다. 겉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인건비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강철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조원들이 작업 라인에서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낼 때 정 회장은 로봇의 뇌 속에 수만 개의 공정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분과 복지 비용을 계산기 두드려 보니 차라리 1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로봇을 키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생산직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봅시다. 연봉 1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각종 복지비, 퇴직금,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까지 합치면 인당 연간 1억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반면 양산형 로봇은 대당 2억 원이면 삽니다. 한 번 사면 10년을 쓰는데 유지비는 연간 2천만 원도 안 듭니다. 게다가 이 로봇들은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야간 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장님 물러나라 하며 머리띠를 메고 라인을 멈추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경영진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본은 겁이 많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영리합니다. 노란봉법 같은 강력한 노동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자 기업은 사람을 뽑는 행위 자체를 리스크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을 쓰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파업의 손해배상도 못 청구하니 차라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로봇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된 거죠. 결국 노조의 강경투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람 없는 공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등을 떠민 꼴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라는 거대한 판을 새로 짜기 위한 정 회장의 마스터 플랜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봇 회사를 키워 상장시키고 그 돈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이 거대한 금융 시나리오 앞에서 노조의 임금 협상은 그저 사소한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술은 완성되었고 명분은 노조가 스스로 만들어줬고 자본의 설계도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강철 군단이 실제 공장 라인에 투입되어 인간의 자리를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사형 집행의 순간뿐입니다. 과연 인간의 손길이 유일한 성역이라 믿었던 의장 공정마저 로봇에게 점령당했을 때 울산 공장에는 어떤 비명이 울려 퍼지게 될까요? 그 잔혹한 파국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투쟁의 노래를 부르던 노조원들의 등 뒤로 차가운 강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풍경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일자리 사형 집행의 순간입니다. 노조는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5년에도 2026년에도 그들은 역대급 임금 인상안을 받아냈고 정년 연장의 약속을 일부 쟁취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의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노조가 사측의 멱살을 잡아 임금 1%를 올릴 때마다 경영진의 책상 위에서는 로봇 발주서에 찍히는 도장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게 로봇 5대를 굴리는 것보다 비싸진 이 기묘한 골든 크로스가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전 배치였습니다. 인간의 손길만이 유일한 성역이라 믿었던 의장 공정, 즉 복잡한 부품을 끼우고 전선을 연결하는 그 섬세한 작업장까지 로봇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360도 회전하는 이 괴물은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곳에서도 꼿꼿이 서서 작업을 마칩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면 지치고 실수를 하지만 이들은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24시간 내내 0.01mm의 오차도 없이 차를 조립합니다. 노조는 뒤늦게 비명을 지르며 선언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여올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데 맨손으로 막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는 880명의 인원만으로 울산보다 2배 높은 생산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주주들은 환호하고 주가는 폭등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도 없고 산업재해 걱정도 없으며 무엇보다 말 잘 듣는 로봇 군단이 있는데 왜 굳이 비싸고 까다로운 인간 노동자를 고집하겠습니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노조가 파업을 위해 라인을 세울 때마다 사측은 그 시간을 자동화 설비의 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비운 그 자리에 로봇을 세워보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며 완벽한 무인화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간 겁니다. 결국 노조의 투쟁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로봇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닦아주는 레드카펫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쟁뽕에 취해 휘두르던 주먹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울산 공장의 베테랑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운 좋게 퇴직하지만 후배들은 큰일이다 라는 노병의 한탄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부심이었던 기술은 데이터가 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비용이라는 숫자로 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토록 독하게 로봇에 집착했던 이유가 단지 노조가 미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하고 서늘한 금융의 설계도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1조 원의 적자를 6조 원의 대박으로 바꾼 그 소름 돋는 지배구조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1000% 수익률 뒤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 그 비릿한 돈의 냄새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로봇 집착은 단순히 노조가 얄미워서 혹은 인건비 몇 푼을 아끼기 위한 소인배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노조가 붉은 머리띠를 메고 단결 투쟁을 외칠 때 정 회장은 조용히 그룹 전체를 손에 쥐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소름 돋는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당시 자신의 사재 2,400억 원을 털어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확보했습니다. 왜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을 썼을까요? 바로 여기에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로봇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기업 가치가 30조 원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 회장의 2,400억 원은 단숨에 6조 원이라는 거대한 황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2,5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입니다. 이 6조 원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현대차 그룹의 고질적인 약점인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경영권을 완벽하게 승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조가 임금 몇 % 인상안을 두고 사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회장은 로봇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그룹 전체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조의 파업은 오히려 로봇 기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며 상장 대박을 위한 최고의 홍보 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30년 우리가 마주할 울산 공장의 풍경은 노동의 종말 그 자체일 것입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로봇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차를 조립할 것이고 한때 수만 명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식당가에는 정막만이 흐를 겁니다. 용접공으로 평생을 바친 아버지들의 손은 로봇의 정교한 센서로 대체되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기득권은 차가운 고철 덩어리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의점의 키오스크가 알바생을 밀어냈듯 이제 제조업의 심정부까지 로봇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사람의 노동력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로 규정하고 지워나갈 뿐입니다. 상생을 외면하고 투쟁의 단맛에만 취해 있던 대가는 이토록 시리고 아픕니다. 병화의 파도를 읽지 못한 채 낡은 구호만 외치던 이들에게 미래는 자비 없는 겨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업을 비난하고 노조를 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잔혹한 21세기형 자본주의의 민낯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시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아닌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이 잔혹한 서막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안목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경제 돋보기였습니다.